대표님 이제 요즘 시장이 이게 좀 분위기도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코스피가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저도 요새 이제 눈을 좀 의심하거든요. 4천이라는 거를 저도 사실은 뭐 투자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제 맞습니다. 업력으로 봐도 이게 보지 못했던 숫자다 보니까 뭐 제가 눈을 이제 의심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종들의 그 실적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고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거 보니까 뭐 일단 뭐 3분기 숫자에서 한번 확인했지만 뭐 연간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 4천이 뭐 꿈의 뭐 숫자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수를 분명히 이끌었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 결국 반도체 섹터가 계속 이제 강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지수 4천이라고 하는 건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상향 기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섹터였잖아요. 네. 주로 이제 끌고 왔던 거고 섹터적으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뭐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증권 뭐 정유은행 뭐 타이어도 좀 있고 보험 쪽 있고요. 지주 뭐 이런 데들이 좀 강세거든요. 뭔가 좀 변화가 좀 그러니까 반도체로 너무 이렇게 집중되고 쏠렸던 것들이 이게 좀 다른 분야로 좀 확산이 된다, 분산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두 개 기업의 이제 좀 어떤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약간 비싼 판단도 있지 가격 부담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뭐가 리스크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그렇죠. 리스크처럼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이 항상 투자 심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도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또 다시 그 유동 자금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그러면 후보군들이 어디야? 소위 말하는 후보군은 이제 올라갈 만한 이제 섹터가 어디야 했을 때 지난주에 나타나는 게 보니까 뭐 지주사라든지 글쎄요. 금융 이런 쪽으로 약간씩 들어가는 것 같고 여튼 지금은 확실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를테면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던 분들이 좀 허물고 분산을 시키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면 반도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뭐 업황이 나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섹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존의 거를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주식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낫습니까? 개인마다 뭐 판단 다 달리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주식에 대한 어떤 경험이 좀 낮고 좀 지식이 좀 낮으신 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사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댈 필요 없다. 네, 내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삼성이 영업이익이 한 80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한 60조. 근데 이것도 그렇죠. 제가 지금 가져온 숫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영업이익이에요. 만약에라도 더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익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영업이익 기준 PER을 따져봤더니 양사 모두 PER이 한 7배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25년도 PER은 의미가 없고 그럼요. 그리고 26년 실적 전망치에 대한 PER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PER 7배라는 것들은 과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높을 때는 한 PER 15배도 거래됐고요. 낮을 때는 더 낮게도 거래됐지만 지금 7배 정도 거래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놓고 볼 때는 비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시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거사에 나오는 목표 주가 보니까 17만 원. 뭐 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50만 원대 지금 후반인데 거의 잘하면 뭐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양사 모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위 말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 좀 하고 싶고 약간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이건 약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처럼 지주사라든지 금융 쪽에 좀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 수급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좀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일정 정도의 금액들, 수익 난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 종목 금액들을 그런 쪽으로 태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사고 파는 이거 거래, 뭐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이거에 좀 능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좀 그 방식을 좀 달라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따라다니다가 그냥 계좌만 녹아나고 맞습니다. 수익은 뭐 안 나는 이런 경우를 흔하게들 많이들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런 내용 기사가 한번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국내에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제일 수익률 많이 내는 게 누구였느냐. 깜짝 놀랍게도 50, 60대 이제 여사님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더라. 이유를 들어보니 갖고 그냥 안 팔고 있더라. 근데 또 그 양반들이 재밌는 거는 주도 섹터들도 잘 갖고 있더라. 사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걸 잘 아는 이를테면 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걸 잘하느냐. 이 결국은 이제 이 심리 싸움에서 그분들이 단단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도 하는 거 보면 이분은 해석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본인이 트레이딩 같은 거 잘하는 분들이야 따르게 해도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평균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참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좀 배우거나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적으로 한 번만 더 좀 접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외국인과 개인 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힘겨루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거꾸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사고 하지만 개인은 또 코스피를 3,800억 넘게 좀 팔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뭐 개인이 계속 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만 놓고 본다면 확연하게 외국인은 뭐 계속 드립도 한 7조 팔고 개인이 그거 다 받아줘서 7조 넘게 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팬데믹 때 같은 그런 뭐 개인이 떠받치는 장이 다시 한번 동학개미 운동이 또 열릴 것이냐 펼쳐질 것이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표님은 좀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 일단은 확실히 제가 이제 개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 항상 대변해드리면은 지금 조정만 오면은 매수하겠다는 자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뭐 고객 탁금이 88조니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히 지금 큰 금액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분들의 그 투자하겠다는 자금의 어떤 힘도 요새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과거와는 좀 다른 건 제가 이제 21년도, 22년도 그때와 좀 달리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네. 과거에는 좀 그래도 수급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섹터, 어떤 특정 섹터 중심으로 자금의 쏠림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지금 또는 하이닉스만 놓고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공방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만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예, 네. 미국이나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서 팔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약간 줄이는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자산을 배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국가별 종목별로 좀 비중을 뭐 줄이고 늘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수급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외국인들의 뭐 매도 금액이 뭐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큰 어떤 의미를 두면서 뭐 조정의 어떤 빈이나 조정의 어떤 시발점 시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늘 그 외국인 수급과 함께 연동해 보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거나 계속 순매도 기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사이직스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방향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뭘로 보냐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으로 보는데 항상 바닥이 어디냐면 외국인의 비중이 49%대가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냐면 한 55, 56%대예요. 지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비중이 한 52%대 정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 지난주 판 거는 이제 좀 파는 기조 가겠다는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 다시 사겠다는 어떤 기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충분히 삼성전자를 더 담을 여지가 있다는 거,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비중도 남아있다는, 룬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분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하시겠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좀 더 사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7조 넘게 팔았는데 절반 이상이 하이닉스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하이닉스가 연초부터 오른 걸 생각을 하면 뭐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죠.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개인들은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면 기조적으로 좀 사기 시작하면 사는 편이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엄청나게 삼성전자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성격이 네.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기조적으로 뭐 12월, 뭐 1월 이렇게 해서 쭉 살 가능성이 높다고 대표님께서는 판단이 드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릴 거로 보는 오히려 거죠. 그렇기 계속해서. 때문에 꾸준히 외국인들은 담을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제 많이 담냐 적게 담냐 차이는 있겠지만 양의 거기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에 어떤 변동이 나오긴 하겠지만 꾸준히 담아가면서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원체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국인은 기관이든 여튼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어느 때고 늘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쨌든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에 대한 이 접근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요즘에 좀 중요하게 보시는 뭐 섹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시기가 11월 이제 중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맘때 저는 항상 제일 중시하게 보는 게 26년도 산업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엄청 쏟아져 나와요. 증권가에서 이제 네네. 26년도 각 시장 또 업황별로 해서 전망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유망 또 섹터나 산업 뭐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많이 보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뭐가 그래서 제일 좀 눈이 가세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반도체가 가장 뭐 이제 그렇고. 눈이 가는데 반도체를 좀 나눠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반도체 투탑이 투자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건 뭐 결국 증설인데요. 그렇죠.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장비군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증설 안 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반도체 투탑이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9월, 10월 제가 볼 때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가는 분위기였다면은 약간의 갈림길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장비주로 갈 거냐,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쪽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은 그냥 다시 두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냐. 네네. 근데 증설에 대한 얘기가 HBM 쪽은 굉장히 증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 청주의 SK 하이닉스 예, 장비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M15X, 예. M15인가요? 네, M15X 그 공장 라인에 장비 반입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외에는 뚜렷하게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뭐 매년 보완 투자는 분명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금 대규모 증설이 일어나야만 결국에는 장비주들이 수주도 받는 거고 그럼요. 결국 그게 미래 실적 반영되는데 지금은 이야기 나온 게 결국에는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증설하지 않겠어까지만 이야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이야기들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런 질문 나왔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26년도에 증설 이루어지면은 장비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수혜를 보는 거니까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 기대감들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시장에서 흐름이 반도체 투탑 중심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12월인가요? 12월에 내년도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반도체 두 회사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지금 소부장 중에서 소부장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9시 40분 됐네요. 이제 우리 아리스에서 탐방 다녀오신 뭐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중에서 DK락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하시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DK락이라는 회사가 피팅 밸브 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반도체 뭡니까 조선주 소부장 중에 기자재 네. 중에서도 근데 워낙에 피팅 밸브 하면은 성광밴드, 뭐 태광,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큰 회사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이 별로 좀 되지는 않고 있고 네. 주가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DK랑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팅앤밸브라고 하는 기업이 국내에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DK라고 하는 시가총액으로 놓고 봐도 주목을 못 받을 만한 기업이긴 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 10월 30일 직접
경남 김해 본사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떤 포인트가 가보시니까 이렇게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상반기 그다음에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동사가 아무래도 매년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 100억 하던 기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나 이걸 봤던 거고 결국에는 이벤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요소하면 악재 요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게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전인데 3분기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주가 엄청 밀려 들어온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제가 볼 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네.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어느 기업인지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피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유체나 이런 것들이 잘 흐를 수 있는 일종의 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밸브는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가스 밸브 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 밸브입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 차에 따라서 밸브가 엄청 크냐 작냐 모양에 따라 다른 거지 피팅 밸브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피팅 밸브 업체라 많이 부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만드는 제품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산업별 뭐 예를 들면 뭐 조선, 뭐 방산, 뭐 원전, 수소, 그다음에 석유, 가스, 그다음에 반도체 다양한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요구하는 제품을 커스터마이징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 많은 분야 중에서 DK락은 주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차장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데 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온 쪽이 정유화학입니다. 이쪽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제 성장 산업일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원전, 뭐 수소 이런 분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별로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어떤 특정 기업으로 막 매출 비중이 편중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고객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고객군만 놓고 볼 때는 엑슨모빌, 다우케미칼, 뭐 가즈프롬, 뭐 국내 현대중공업 등 해가지고 한 300개 넘는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수출도 많이 합니다. 동사가 매출이 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출이 평균적으로 한 75%, 내수가 한 25%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뭐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객군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쪽 분야 피팅 밸브 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회사들도 좀 있고 DK락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성장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뭐 매출도 늘리고 수출도 늘리고 이러려면은 뭔가 그 DK락만의 차별적인 뭔가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쪽 업종이 뭐 엄청나게 뚜렷하게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좀 특화되어 있냐면은 그 방산 이런 쪽으로 지금 미래 그래요? 성장성을 갖고 지금 밀고 있습니다. 앞서 방산 제가 쪽에서 피팅 밸브는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저도 뭐 이 방산 쪽은 사실은 비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고객권을 놓고 볼 때는 지금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보통 우리 카이라고 많이 부르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KF-21 이 비행 전투기 모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의 K1A1 전차에 일단 들어간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어떤 그 방산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쪽은 이제 방산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에서 뭐 1%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동사가 지금 미래 성장적으로 성장성 놓고 볼 때 2030년까지 해가지고 매출 비중 15%, 매출액 절대 금액으로 200억 이상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네. 연간 매출액이 아까 1,0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1,000억인데 200억 매출을 새롭게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새로운 분야인 방산 분야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방산 분야의 매출 비중도 네. 20%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1% 정도니까 네. 이쪽이 진짜 그렇게 20% 비중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은 확 늘어나겠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방산 쪽은 한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동사가 네. 사실은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가기까지 어떤 기간, 연구 개발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10년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매출을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별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방산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쪽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한번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대. 매출이 갑자기 막 급격히 증가하고 뭐 이러는 또 여지도 있나요? 뭐 엄청 확 늘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뭐 앞에서 이 대표님도 다양하게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서 DKL학이 뭔가 이 매출이라든가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게 지금 업황으로 놓고 본다면 되게 필요하겠네요. 뭐 조선이나 이쪽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시장에서 뭔가 증설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주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피팅 밸브 제품이 뭐 잘하면 올해 뭐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전에 뭐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실 증설을 이런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지금 일부 수주 기대감이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 자리 숫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대 이상의 어떤 수주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시장에서 이미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일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동사가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는데, 반도체 이제 피팅의 밸브에 추가될 수 있는 필터 부분이 있는데, 이 필터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외산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계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일본 쪽에서 수출 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그 지소미아 사태 때 네, 그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부 외산 제품들이 독점되어 있는 것들을 좀 국내 업체로 좀 돌려야겠다는 니즈가 있었고, 이게 벌써 6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이 다 동사 제품을 가져가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터. 네네네. 피팅 밸브용 필터. 네네, 맞습니다. 여기 추가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평택 지금 삼성전자 옆 근처에 공장을 또 증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제조업체들이 증설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 수주 받기 전의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장을 미리 지어놓고 수주를 받으면 공장을 가동시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DKL학이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작죠. 큰 회사들이 워낙 많은 분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게 일단 보입니다. 예. 한번 주목을 이렇게 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저평가됐을 때 사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진짜 눈여겨서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